됐으니까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먼저 갈게요. 아 진짜 어질어질하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어지러운데 살짝 두통이 오는데 NBA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카고 대 미러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극명해요. 지난 경기 때 보셨겠지만 크리스 미들턴이 빠졌는데도 그냥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실 2차전에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러키가 홈에서 일반승이 부러진 건 말도 안 되는 경기였고, 전력 차이가 두 팀 너무 심하게 나요. 사실 뭐 미러키가 4대 0으로 잡고 올라갔어야 되는 경기인데 뭐 한 경기 정도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리즈는 2대 1로 이제 미러키가 리드하는 상황이 됐고, 뭐 미들턴이 빠졌기 때문에 이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미러키가 좀 나올까 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뭐 감독은 이렇게 나왔어요. 야니스를 3번에 쓰고 완전 빅맨 라인업. 결국에 2차전이나 뭐 1차전에서 계속해서 미러키가 보여줬던 거는 뭐 야니스나 브룩 로페즈 이런 빅맨 자원들의 이제 시카고 골 밑에서의 폭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여러 선수들의 지금 야투가 안 터지고 있는 흐름에서 벤치면 벤치, 뭐 주르면 주르나 뭐 웨슬 매튜스나 뭐 다 전체적으로 야투가 안 좋잖아요. 요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우리 골 밑에서 어차피 빵빵 터지니까 골밑 털어주겠다 나왔고, 이러면서 그냥 시카고가 골밑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골밑이 그냥 골대가 아예 부러지는 수준으로 들어가 박살이 났고, 드로잔 같은 선수들이 뭐 라빈도 그렇고 야투적으로 안 터졌죠, 지난 경기에서는. 뭐 그런 이유도 조금 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 사이즈에서 열세인 선수들을 계속 막다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나보다 힘센 사람하고 씨름하고 팔씨름하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투적으로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오늘도 저는 요거는 미러키 사이드로 봅니다. 결국에 두 팀의 전력차가 크고, 귀신같이 이거 미들턴 빠지니까 벤치 앨런 같은 애들이 야투감이 살아나더라고요. 원래 정규 때도 가끔 그렇긴 했었는데, 미들턴 빠지면 앨런 갑자기 3점 잘 들어가고, 뭐 미들턴이 들어와서 하면 앨런이 갑자기 부진하고, 뭐 그런 사이즈였는데, 알겠습니다, 레미님. 어쨌든 2차전에 터진 거는 그 경기는 미러키가 약간 나사가 빠진 경기였던 건 분명히 해요. 시카고가 고점이었고 미러키가 저점이었던 건 분명한데, 그 상황에서 뭐 지금 댓글에 승엽님 말씀처럼 뭐 포르티스가 1쿼터에 바로 아웃이 됐고, 그리고 이제 3쿼터 끝날 때쯤인가 해가지고 또 미들턴이 빠졌어요. 그날에 이제 사실 미들턴이 3점 야투감이 제일 좋았거든요, 미러키가 2차전 때. 주루는 거의 벽돌 던지고 있었고, 미들턴이 3점 넣으면서 꾸역꾸역 따라가고, 쿤버가 이제 빵 해주면서 다 따라왔는데, 4쿼터 이제 미들턴이 못 되니까 쿤버는 잘해주고 있는데 주루가 삽을 푸니까 알렌이 뭐 계속 벽돌을 던지고, 미들턴 대신 들어온 패커노튼이 3점을 6개 중에 하나밖에 못 넣었어요. 하나밖에. 그러다 보니까 뭐 미러키가 지난 2차전에서도 미들턴이 있었으면 미러키가 이겼을 거예요, 아마. 막판에 잡았을 건데, 아무튼 부상으로 계속 빠지게 됐으니까 그만큼 두 팀의 전력 차는 크다. 미러키가 그냥 부상이고 뭐 경기력도 안 좋고 시카고가 고점 찍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이 다 들어가야지 시카고가 2차전에 간신히 잡았었는데,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면은 뭐 미러키가 충분히 잡는 사이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드로잔이나 라빈이 3차전, 그러니까 지난 경기보다는 야투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보일 수가 있어서 뭐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보나, 여전히 저는 미러키 사이드로 봅니다. 4대 1로 끝나지 않을까 이 시리즈는. 3.5죠. 3.5죠. 김청 안 바뀌었죠. 1마까지 봅니다. 아니야, 마인이 3.5기 때문에 막 위험하다 자식,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점수차가 애초에 많이 나면은 많이 날 경기지, 타이트하게 간다면 시카고가 잡는 그림이 더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잡는다면 10점 차 정도, 뭐 최소 5점 차 이상 기대합니다. 두 번째 경기 덴버 대 골스인데, 이 시리즈도 사실 좀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결국에 이제 요키치가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안 되는 사이즈고요. 뭐 조던 풀이나 이런 선수들을 결국엔 막지 못하고 있고, 벤치에서 나오는 컬이 너무 무섭고,
지금 뭐 어쨌든 디그린 같은 경우도 요키치를 계속해서 잘 막아주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는 뭐 본인 피셜로는 내가 요키치에 밀렸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잘 막았어요. 그래도 잘 막은 편이고 다른 선수들이 어쨌든 잘 못 도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 이거는 4대 0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볼 것도 없다. 4.5 마인까지. 골스가 뭐 물론 한 타이밍 쉬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해요. 보통 3대 0 시리즈에서 한 경기 주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쉬엄쉬엄 가면서. 근데 어쨌든 자말 머레이나 마포주가 없는 지금 덴버의 상황이고 저는 4대 0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마인까지 봅니다. 의외로 이 경기는 그리고 좀 근데 덴버가 홈이라 그럴 가능성은 좀 없겠네. 좀 점수차가 벌어지면 포기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덴버가 홈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고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경기라고 봅니다. 네, 토론토 승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두 경기인데 제가 볼 때는 두 경기 중에 하나 정도는 역배를 기대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마이애미도 뭐 지금 카일 라우리가 GTD에 떠있긴 한데 일단 부상이 좀 있어 보여서 출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뱀 아데바요 폼이 요즘 좋지 않고 뭐 PJ 터커가 트레이 형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뭐 지미 버틀러나 뭐 개비 빈센트 이런 애들이 좀 부진하면서 여기 있네 마이애미가 패배를 했었는데 결국 홈 애틀이에요. 홈 애틀. 트레이 형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빵 하고 터지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물론 사실 트레이 형이 안 터진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이애미 수비가 좋긴 했어요. 단순히 트레이 형이 그냥 혼자 부진했다고 보기에는 경기를 봤을 때는 근데 마이애미가 좀 트레이 형을 잘 맞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좀 중요했었죠. 뭐 디안드레 헌터나 뭐 갈리나리 아니면 벤치 이제 보그단 같은 선수들이 뭐 빵빵 형 대신 좀 터뜨려주는 부분이 있고 트레이 형이 결국에 클러치 때 지난 경기 잡았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경기 역배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 이 두 경기 중에 하나 아니면 혹은 두 경기 다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애틀란타가 역시 그래도 원정에서는 좀 완전 무기력하게 두 경기를 연속 내줬는데 홈에서만큼은 충분히 잘 비벼주고 있고 오늘 경기인데 어쨌든 요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마이애미가 화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풀라인업일 때는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비가 되니까. 근데 일단은 카일 라우리가 지금 부상으로 오늘 경기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이 있고 개비 빈센트 같은 애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리고 버틀러가 2차전에는 터졌는데 3차전에 다시 클러치에서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났어요. 원정 경기에서. 특히 오늘도 원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또 안 드러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특히나 애틀이 한 경기 잡았기 때문에 다시 또 기세가 오른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분명 역배 가능성이 있다. 캘럼 마틴은 나왔습니다. 캘럼 마틴 2차전인가 1차전인가 트레이 형 기가 막히게 막았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봤을 때 애틀란타 역배승 이렇게 봅니다. 마틴이 원래 영을 잘 막아요. 그리고 승영님 정규 시즌 때도 기가 막히게 한번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지난 경기에 뭐 딱히 볼 거 없어요. 그냥 뉴올리언스가 잘했고 뭐 잘했다기 뭐 졌는데 잘한 건 아니죠. 어쨌든 결국 크리스 폴한테 당했다. 뭐 다른 선수들은 뭐 그렇다 치도 결국 제 예상대로 뭐 캠 존슨이 데빈 부커를 못 메운 거는 뭐 당연한 사이즈였는데 그냥 크리스 폴이 혼자서 정리를 했던 뭐 그런 경기였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역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경기가 애틀란타 마이애미가. 근데 요거는 뭐 역시 부커 빠져도 사실 피닉스는 강하긴 하거든요. 강하긴 한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 딱히 뭐 뉴올리언스를 굳이 보면 보긴 하는데 배팅 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한번 가보세요. 저는 뉴올리언스 승에 이제 별점 상당히 낮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찍는다면 고배당에 그냥 하나 쓱 넣어 보거나 아니면 안 찍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별점을 매겼는데 뉴올 승에다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경기 어쨌든 홈 쿼터 이점에서 이제 뉴올이 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요거는 잡는다라고 본 건데 좀 어려운 경기인 거는 분명하다. 왜냐면 캠 존슨이 어쨌든 부커가 빠진 상황에서 한 경기를 치렀고 오늘 경기는 지난 경기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도 좀 있고요. 뭐 크리스 폴이 여전히 나이가 많긴 하지만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사실 그리고 디안데 레이튼이 뭐 씹어 먹잖아요. 계속 잘하고 있고 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뭐 지난 경기 사실 레리 낸스 주니어가 엄청 못하긴 했어요. 뉴일리언스가. 그리고 막판에 사실 레리 낸스 주니어가 클러치 때 슛을 던지는 게 맞나 싶은데 뭐 잉그램이나 맥컬럼 최소 뭐 발란주나스가 던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얘가 던져가지고 결국 팀 가서 졌거든요. 그런 부분만 빼면은 그래도 좀 기대를 걸 쪽은 제 생각에는 뉴올리언스 쪽이 아닌가. 지난 경기에 비해서 조금 더 반등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쪽은 제가 볼 때는 뉴올리언스 쪽 같아요. 피닉스는 잘하는 모습 그냥 그대로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전 뉴올 사이드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로 넘어가서 10경기를 하지 않고 랜드 로리안 이거 랜승 보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살레르니 피오는 저는 안 건드는 게 낫겠다는 마인드입니다. 50개입니다. 어쨌든 랜사이드로 보고요. 뭐 특별히 뒷경기들 좀 있어서 이거 8시 경기라서 일찍 해드렸고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전력 차이가 많이 나오고 지난 경기 어쨌든 로리앙이 상대적으로 약한 메스를 만나서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렌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위권에서 승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승리 타이밍이에요. 그냥 전력도 이기는 거고 타이밍도 그 전에 좀 부러졌었기 때문에 승리 타이밍이다. 볼 게 없다. 보고 브라이튼 대 사우스햄튼 요 경기 되게 어려운 경기인데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일단은 수비 쪽에 셰인 더피나 비스마가 지금 출전 정지로 빠져서 못 나오고 트루사 같은 선수들이 앞선에 또 불투명하게 떠 있어요. 뭐 트루스까지 빠진다면 브라이튼은 분명한 전력 손실이 될 수 있겠고 기존에 빠진 뭐 비스마나 셰인 더피도 분명 뭐 수비나 미드필더 쪽에 어쨌든 엔진이잖아요. 비스마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마인드 괜찮을 것 같아요, 킴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브라이튼은 전력적인 손실이 있고 사우스햄튼은 메카시가 일단은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뭐 어쨌든 골키퍼잖아요. 지금 골키퍼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뭐 그런 사이즈다. 저는 이 경기에는 언더만 봤습니다. 언더. 김유 갑자기 언더를 외치시네. 저는 언더만 봤어요. 일단 사실 소튼 프렌을 보기에도 일단 솔직히 동기부여적으로 어쨌든 두 팀 다 떨어지는 상황인 거는 분명해요. 지금 뭐랄까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강등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쨌든 이 두 팀이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12위, 13위 간의 대결이고 뭐 승점 차이도 1점 차이밖에 안 나서 지거나 뭐 승패가 갈리면은 사우스햄튼이 이기면은 순위가 바뀌어요, 둘이. 그런 사이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강팀과의 대결에서 좀 브라이튼이 이변을 냈었고 귀신같이 이제 지들하고 비슷한 순위권 팀과의 대결에서 브라이튼이 그동안에 이제 골 결정력이 안 좋았던 모습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을 일단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우스햄튼 역시도 첼시한테 6대0으로 깨진 이후에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나 지난 벌리와의 경기에서 좀 무득점을 했다는 점 브라이튼이 중원에서의 어떤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봐서 언더를 봤습니다. 1번 랜승입니다. 랜승. 그래서 언더를 보고 넘어갔고 벌리드 울버햄튼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그래서 뭐 패스를 일단은 표에는 없어요. 표에는 없는데 벌리 프렌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뭐 강등버프가 제대로 들어간 벌리의 최근 어쨌든 그런 경기의 모습이잖아요. 울버햄튼은 지금까지 좀 경기에 대해 휴식 기간이 좀 많았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울버햄튼은
경기력 대비 성적이 상당히 과대평가된 팀이에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 팀의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팀의 지금 순위는 좀 많이 과대평가가 돼 있다. 중위권 정도의 순위가 이 팀의 지금 경기력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에 좀 어울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롯데님 뭐 오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가볍게 언더로 본 거고 애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프렌 쪽을 보는데, 벌리가 어쨌든 그때 감독 교체가 됐다고 교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르고 뭐 골키퍼 코치인가? 그건 다른 팀인가? 어쨌든 이제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수비. 잠시만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뱀미랑 해가지고 이제 뭐 플레인 코치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기존에 있던 감독은 잘랐잖아요. 그런 이유의 경기력적으로 분명히 이제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잘했어요, 벌리가. 제 생각보다. 아니, 저는 애초에 벌리가 저도 뭐 프렌 언더로 받고 뭐 2대0으로 벌리가 이겨서 뭐 둘 다 맞긴 했는데,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끽해야 뭐 1대1? 뭐 이 정도 사이즈를 받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냥 좀 수비를 하는 양상에서 그냥 어떻게 뽀록으로 한 골 넣고 비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완전히 좀 주도적인, 상당히 역습도 좀 잘 가져갔고, 사우스햄튼 물론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팀을 상대로 좀 좋은 경기를 했었다. 이거 울버햄튼이 슬슬 제 생각에는 뽀록 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부상자 쪽에서 이제 지난 경기나 뭐 이렇게 퇴장으로 리즈전이었죠. 퇴장당했던 호세 히메네즈나 이런 애들은 좀 복귀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전력적으로 뭐 튼튼하긴 한데, 올해 또 경기를 못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울버햄튼의 실력이 뽀록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빠지는 애들은 이렇게 빠져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 핵심인 이제 웨스트우드나 벤미가 빠지고, 뭐 구드문드손까지 추가로 빠지고, 울버햄튼은 중원 쪽에 이제 네베스가 빠지는 게 상당히 크고, 앞선의 포덴스도 좀 괜찮았어요. 울버햄튼이 사실 어쨌든 요자운도 빠지고 수비에 킬먼이 빠져서 아마 로망 사이스 얘가 좀 들어올 것 같고, 뭐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번째 경기죠. 첼시 대 웨스트햄. 고바시치, 벤치렐, 결장자입니다. 오도이, 리디거, 바클리나 크리스텐센이 불투명이고요. 웨스트햄에 있어 센터백 뎁스가 좀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명이나 빠졌어요, 여러분들.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말랑살은 안 나오고 아마 찰루바가 뛰지 않을까요, 킴님? 제 생각엔 그런데 말랑살은 지난 경기 그런 호러쇼 했으면 오늘 경기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의 웨스트햄은 어쨌든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고, 물론 웨스트햄이 어쨌든 지금 리그 내에서 유로파 경쟁, 순위권 경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 경기가 있는 그 주에 리그 경기에서의 웨스트햄의 라인업을 봐도 그렇게까지 로테이션을 과하게 돌리지 않아요. 오늘 경기 역시도 적당한, 아니면 똑같이 그냥 1군이 뛰거나, 왜냐면은 모에스 감독이 애초에 좀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감독이라 얘는 뭐 맨날 하던 거밖에 못해요. 모에스는 플랜 B도 없고 그냥 주전 라인업 그냥 그대로 돌리는 것밖에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뭐 잘 나오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수비 쪽에 많이 빠진 게 분명히 이제 웨스트햄한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3백을, 근데 3백도 라인업상 못 써요. 왜냐면 센터백이 다 빠진 거라 3백도 못 쓰고 4백을 써야 되는데, 누가 중앙수비로 내려올지 모르겠어. 중앙수비가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뉴스에서 뭐 끌어오거나 아니면 뭐 데클란 라이스 같은 애들이 이제 중앙수비로 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전술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웨스트햄의 지금 상황이고, 누가 들어오던 간에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 루카쿠가 최근에 부진하잖아요. 제 생각에 이 경기에 루카쿠 골이 나올 수도 있다. 사이즈적으로 루카쿠를 막을 만한 애가 웨스트햄이 없어요. 주마나 뭐 오구보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피지컬적으로 루카쿠를 이제 비벼줄 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당장 이제 디오프도 빠졌고, 만약에 데클란 라이스 같은 애들이 이제 센터백으로 내려간다? 그냥 이제 뭐 루카쿠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유스에서 올린다?
경험 없는 놈 또 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루카쿠가 최근에 또 엄청 부진하잖아요. 이런 게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저는 첼시 승 봅니다. 첼시 승.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배당이 좀 적긴 합니다만 이게 웨스트햄이 좀 제 생각에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중에 어쨌든 경기도 있고, 첼시가 더군다나 홈에서 연속으로 4골 먹으면서 2연패를 했거든요. 브렌트포드전 4대1 패배, 아스날전 4대2 패배. 홈에서 연속으로 4골 먹었어요. 반등해줘야 되거든요. 딱 뭐 사이즈상 괜찮은 사이즈에 이 경기는 첼시가 어쨌든 잡는다고 봅니다. 일단 볼로나 대 우디네세 출전 정지자가 많네요. 볼로냐 수비 쪽에 이제 메데리나 수마우로 같은 이제 센터백 자원들이 빠지고요. 공격 쪽에 아르나우토비치. 분석이 너무 길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롯데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맞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리고 이 니콜라스 페레라인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니콜라스 페레라가 아닌데. 로베르토 페레라. 헷갈려. 언어반은 모르겠어요, 킴님. 언어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볼로냐 같은 경우 지금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수비 쪽 뎁스는 은근히 좀 볼로냐 그래도 괜찮긴 하거든요. 뭐 메데리나 수마우로 없어도 라인업적으로는 뭐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르나우토비치를 대체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번 시즌 어쨌든 뭐 후반기에는 뭐 그렇게 폼이 좋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이런 유형이 딱히 없어요. 볼로냐에 아르나우토비치만큼 해줄 만한 유형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폼이 좋지가 않고, 우디네스도 지금 최전방에 베토가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서 어쨌든 핵심인 로베르토 페레라가 지난 경기는 아마 부상으로 좀 빠졌었던 것 같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볼로냐 같은 경우가 지금 수비 쪽에 빠졌지만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고, 제 생각에 이거는 언더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언더의 가능성이. 뭐 사이즈 자체는 저는 우디가 지지하는 사이즈를 일단 봅니다. 베토가 빠졌음에도 지난 경기 뭐 크게 지지난 경기였나?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 로베르토 페레라 지난 경기는 로베르토 페레라가 없어서 그랬어요, 킴님. 제가 그때 분석글에 남겨드렸는데 로베르토 페레라가 없을 때 우디네스 경기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저도 우디승을 보긴 했어요. 근데 분석글에 이제 우려가 있다, 경기력에 대한 그런 좀 의심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었는데, 베토가 없어도 저도 의심을 했었거든요. 지지난 괴토가 근데 퇴장이어가지고 징계가 좀 길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지난 경기였나 빠졌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베토 없이 앞에 뭐 데울로페오도 있고 석세스나 또 누가 있었지? 아무튼 자원들이 좀 있어요, 우디네스 공격 쪽에. 뭐 베토만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걔네가 어느 정도 메워주는데, 확실히 로베르토 페레라가 빠졌을 때는 미드필더진에서의 좀 연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얘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애초에 불투명 사이즈기도 하고요. 볼로냐 역시도 이제 공격 쪽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결단자가 있긴 합니다. 사실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여기는 이제 미드필더 쪽 3선 쪽에서 수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수비 라인에 대한 커버나 이렇기 때문에 빠져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고, 수비 쪽에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서의 수비 커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언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디네스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로베르토 페레라가 지금 어쨌든 베토도 빠진 것도 분명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아르나우토비치 없고, 수비 쪽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뛸 수 있는 애들 있고, 미드필더 수비 커버 좋고, 언더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승패는 저는 우디네스 쪽으로 봅니다. 우디가 1대0 1대0 정도 좀 기대해보는 느낌으로다가. 엠폴리 대 나폴리인데 제 생각에 쓰나미 나면 오늘 여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쓰나미가 난다면은 일단 라인업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엠폴리가 그동안은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었어요. 뭐 하스라든가 마르치차, 특히 하스는 어쨌든 좀 힘을 미드필더 쪽에서 좀 실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요런 애들이 좀 최근 경기에서도 뭐 출전 정지나 부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경기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지금 다 복귀했어요. 풀라인업이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아마도 쿨리발리가 아닌데 어쨌든 갑자기 앞에 버스트 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수비 쪽에 핵심이죠. 쿨리발리가 지금 빠져 있고요. 출처 정지로. 오스피나도 최근에 이제 독감으로 출전을 계속 못 하고 있는 사이즈에서 골키퍼 쪽 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고, 수비 쪽에 디 로렌조나 뭐 엘마스, 로버트 카 뭐 이런 미드필더 쪽 자원들까지도 지금 못 나오는 사이즈인데, 어쨌든 수비 뽀백에 있어서 주전 2명이 빠진다는 부분이나 뭐 골키퍼 쪽 그리고 삼선 자원 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나폴리가 있는 상황에서 엠폴리가 풀라인업으로 좀 돌아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폴리가 어쨌든 최근에 빌드업 자체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 생각에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폴리가 지금은 이길 타이밍인 건 분명히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지금 이거 나폴리 승 안 보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최근에 어쨌든 로마 아니면은 어디였더라? 피오렌티나 뭐 이렇게 덜미를 잡히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엠폴리가 최근에 좋은 것도 아니고 동기부여가 그렇게 세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1차전에 어쨌든 나폴리가 또 엠폴리한테 덜미를 잡혔었고, 1차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첫 번째 맞대결에서 이번 시즌 그런 상황에서 나폴리 쪽의 승 가능성이 저도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높아 보여요. 저도 처음에 갔었습니다. 나폴리를 주력에 넣었었는데 뺐어요. 그냥 불안해서 뺐습니다. 어쨌든 엠폴리가 많이 복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얘네가 또 오랜만에 복귀해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귀하는 부분과 나폴리가 또 최근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추가로 또 선수들이 빠지는 점, 뭐 얘는 원래 빠져 있었고 뭐 이렇게 이런 점이 있어서, 오늘 만약에 쓰나미가 나면 여기겠다. 그럼 어차피 뭐 들어오면은 뭐 들어오는 거겠지만 쓰나미가 나오면은 뭐 피할 수는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그래서 뺐는데,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가능성은 저는 햄무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엠폴리가 라인업적으로 괜찮았을 때는 강팀 상대로 의외로 한 점 차 패배 경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이렇게 본 것도 있고, 뭐 쓰나미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본 것도 있고, 어쨌든 오바까지 2대1 나폴리 승 정도 봅니다. 2대1 햄무 그런 느낌으로 다 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본 거는 쓰나미의 그런 이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기는 라치오 일단 프랜승을 보고요. 지금 AC밀란은 어쨌든 경기력적으로 분명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 전부터도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롯데님. 지금 쓰나미라고 쓰나미가 나나? 어제는 안 났지 않났나요? 근데 파리가 났긴 났네. 어쨌든 쓰나미 멘트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라치오 같은 경우 페드로나 라두 뭐 파트리치 조금 아쉽긴 해요. 뭐 골키퍼 레이나나 뭐 공격 쪽에 페드로도 얘는 계속 몸 상태가 안 올라오네요. 어쨌든 뭐 수비 쪽이나 이렇게 좀 빠지는 선수들이 있고, AC 밀란 같은 경우도 플로렌즈나 뭐 레비치, 질라탄 공격 쪽에 특히나 플로렌즈 같은 경우는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뭐 레비치, 질라탄이 상당히 아쉬운 그런 모습인데, 사리 감독 커리어 역사상 홈에서 AC 밀란한테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폴리에도 사리 감독이 한때 이제 그때 뭐야 조르주뉴가 있었을 때 뭐 그때 있었고, 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세리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이니까. 근데 AC 밀란 상대로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기본적으로 없고, 지금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 자체는 라치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물론 지난 경기 좀 무승부를 홈에서 캐기도 했고 강팀 상대로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만, AC 밀란의 경기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프렌으로 준다면은 요거는 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 전적이나 뭐 이런 것도 참고를 했을 때도 프렌 쪽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강팀들이 이런 사이즈에서 한번 주춤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인터밀란 경기 때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는 무난하게 넘어갔잖아요. AC밀란 잡히겠죠. AC밀란 더군다나 지금 라치오 상대로 이번 시즌 2번 다 이겼어요. 컵 대회에서 4대0으로 잡고 또 홈에서 2대0. 그러니까 이때는 AC밀란이 한차 좀 경기력 괜찮았을 때 2번 다 잡았는데, 지금은 약간 상태가 좀 바뀌기도 했고, AC밀란이 3번 다 이긴다? 가능성 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무승부 가능성이 좀 많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묵힐 가능성. 아니면은 AC 밀란이
최근에 거의 진 적이 없거든요. 리그에서. 인터한테 지난 경기는 이제 일격을 맞았는데 리그에서 한 10경기 넘게인가? 패배가 없어요. 질 때가 됐다. 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로는 잠시만요. 이거 부상자를 요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똥 대결이고 일단은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로벨라나 사이드 쪽에 캄비아소 얘도 사이드 쪽에 수비 쪽 그리고 치보라 반헤우스덴 이런 선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비 쪽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빠졌어도 사실 뭐 수비 쪽 자원들이 워낙 제노아에는 많아가지고 측면 수비는 물론 조금 애매한데 중앙 수비 쪽에는 분명히 뭐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있고 오른쪽에 뭐 헤프티가 있고 왼쪽 자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구성 가능하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스트루트맨 중앙 쪽 자원이나 뭐 난데스 그리고 아탈란타에서 인데온 로바토까지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난데즈가 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미드필더 쪽에 아쉬울 수 있으나 그라시나 뭐 마린 이런 애들이 중간중간에 아마 그라시가 출전 정지나 해가지고 결장을 했었는데 이제 좀 출전이 가능하고 어쨌든 최근에 보여주는 제노아의 경기력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는 믿을만한 사이즈는 분명히 아니다. 차라리 저는 칼리아리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조금 어차피 똥대똥은 원래 프렌 언더가 정석이기도 하잖아요. 무승부관성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 제노아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뭔가 별다른 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이런 경기를 잡아야 될 때 못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기면 1대 0이잖아요. 사실 제노아는 이기면 1대 0인데 칼리아리 역시도 충분히 한 골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프렌 언더 이렇게 봅니다. 최근 경기력은 솔직히 둘 다 별로예요. 둘 다 별로라서 경기력적으로 누가 더 낫다 뭐하다라고 접근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칼리아리가 제 생각엔 칼리아리가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연패를 지난 경기에 좀 끊어내기도 했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별로였는데 지난 경기 사솔로전엔 좋았어요. 딱 한 번 계속 별로였다가 사솔로한테 1대0으로 이길 때 이때는 좋았어요. 칼리아리가 이때 한 번 그거 말고는 다 별로였는데 근데 제노아는 그에 반면에 이제 계속 별로니까 사실 프렌 쪽 괜찮아 보입니다.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이 타네.